남자친구랑 헤어지고 3억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친이랑 헤어지고 3억짜리 집 샀다가 대박 났다는 뭐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 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홧김에 3억짜리 집을 샀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A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결혼을 생각하면서 요즘 MZ세대들도 당연히 또 재테크, 돈 관리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죠. 그래서 야 우리 뭔가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의기투합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이서 투자합시다까지는 오케이가 됐는데 남자친구는 야, 이 주식 쪽으로 가자. 이 주식을 통해서 굴리자 이쪽이고 이 여자분, 이 기사의 사연자겠죠? 이분은 아니 내가 지금 돈도 6천만 원까지 모았는데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어떻겠냐. 나 어차피 이제 서울에 지금 상경해서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이사하기도 힘들고 보증금 올려주기도 싫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삽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는 싫대. 대출금 감당하는 거는 좀 별로다. 차라리 전월세로 살면서 주식으로 불려봅시다 하면서 막 싸웠나 봐요. 그렇게 싸우다가 헤어졌다. 자, 그런데 이분은 이별의 슬픔에 빠지기보다는 좋아, 그래, 내가 너 김영식이 너 보란 듯이 잘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회사에 뭐 부동산 관심 많은 선배가 있어가지고 중계동에 아파트를 보러 가서 바로 샀다. 전용 면적 49니까 사실 작은 평수예요. 근데 매매가가 3억 1,500인데 전세를 2억에 끼고 결혼자금 6천만 원에 신용대출 7천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에 올인 하신 거죠. 올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게 뭐냐면 투자금을 완전히 그냥 다 올인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진짜. 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투자를 다 워낙 큰 금액을 하니까 다 넣어놓고 나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을 하게 돼. 그러니까 회사의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에 매진하면서 열심히 대출금을 갚았는데 정신 차린 다음에 집값 얼마 정도 됐지? 라고 봤더니 6억 8천에서 7억 원이다. 그래서 대출 상환하고 있었는데 이제 집값이 7억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가상인데 이 남자친구도 한 2,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옛날에 그 여자친구가 생각났을 수도 몰라요. 옛날에 그 여자친구가 생각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 맞다, 그 옛날에 그 영순이 그 집 산다고 했었는데 나는 주식한다고 그랬었지. 근데 나는 탈탈 털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옛날 여자친구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떠올랐겠죠? 근데 걔가 그때 뭐 산다고 그랬는데 뭐지? 라고 떠올려서 만약에 검색을 해봤다 이거죠. 이 기사에 나온 게 중개 그린인지는 몰라요. 근데 대충 비슷한 평수의 비슷한 지역이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실제 매매가가 6억 9천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시세를 보세요. 옛날에 18년도, 19년도에 샀다고 그랬으니까 이때 산 거란 말이죠. 이때 3억. 3억에 사서 지금 실거래가 7억도 찍혔다. 7억 5천도 찍히죠, 지금.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올라간 거죠. 엄청 올라갔죠? 정말 사고 나서 쭉 올라간 케이스. 그러면 이제 이 남자친구가 이런 짓을 할지도 몰라요. 이 최악의 상황이죠. 영순아, 자니? 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항상 술 먹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짤방을 한번 찾아보니까 진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번호 바꿨니? 자니? 라고 보냈더니 야, 너 하면서 너 연락해도 그딴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랬지. 어디서 말투는 그지같이 배워가지고 빡치게 만들어 라고 했더니 나 큰 고모부다 로 70일 행시해 보겠습니다. 이런 짤방이 있었어요.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 글씨를 가지고 70일 행시해 보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넘어갔는데 이 세상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 이 70일 행시를 만든 사람도 있어. 저 짤방을 그냥 보내주지 못하는 거죠. 이걸 70일행시를 지금 보세요. 이게 세로 드립 쭉 70일행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또 자랑스럽게 또 이렇게 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일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이 뭐냐면 이 여자분들이 되게 투자를 잘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투자를 좀 잘 못해요. 근데 그 가장 큰 차이, 그게 뭐냐면 이 여자들은 이 집을 진짜 집으로 봅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 집을 약간 돈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아주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고요. 제가 그냥 겪었던 상담하거나 교육생들을 만났을 때 그냥 그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모두가 그렇진 않다라는 걸 먼저 좀 전제로 좀 하고 갑니다. 워낙 또 요즘 남자 여자 이야기하면은 또 화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냥 일반론적으로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세요. 자, 아직까지 사실 요즘에 뭐 남녀 구분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남편이 가정주부인 가족은 사실 소수죠. 대부분은 맞벌이를 하거나 아내분이 주부고 남자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정을 돌보고 일을 안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남자라서 남자분들의 입장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면 나는 이제 평생 일해야 되겠다.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와서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지라는 마인드가 되게 강해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게 내려져 왔고 그래서 이 마인드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쪽에 영향을 미쳐요. 남자들이 대출 받는 거에 되게 부정적이에요. 특히 결혼을 하면. 미혼 때는 막 이걸 하거든요. 대출도 받고 하거든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대출 싫어. 막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라는 거라는 거죠.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돈 언제 벌어서 언제 갚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남자들은. 그리고 막 한 4억 빌렸다고 쳐봐요. 그럼 나 이거 회사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라고 해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하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출퇴근이 힘들 수도 있고. 근데 나 이제는 퇴사는 이제 꿈이다. 퇴사 불가. 대출 4억? 언제 갚냐? 이런 생각이 엄청 크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들의 이 사고방식은 되게 단순한데 자,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 그래, 누가 갚지? 내가 갚는다. 내가 갚는다고? 빌리기 싫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게 싫어져요. 근데 여자분들의 입장은 약간 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맞벌이해서 돈을 갚는 부부거나 아니거나 떠나서 그래도 좀 돈을 떠나서 우리 살 집은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하세요. 특히 결혼하면 아니면 결혼을 결심한 여자분들은 이게 되게 커요. 우리 살 집은 하나 있어야지. 남자들보다 훨씬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애도 낳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집은 집이야. 그러니까 집이 하나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어떡해. 계속 이사 다녀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삿짐 싸고 풀고 싱크대 정리하고 뭐 주방 장 정리하는 거 이거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냥 우리의 보금자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약간 좀 여기에 조금 더 유연합니다. 남들도 대출 받는데 우리도 대출 받자. 그래가지고 집을 사서 좀 우리의 보금자리에 좀 있읍시다 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남자들의 입장이 있어요. 뭐냐면 남자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대출 받으면 내가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싫은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 다니는 게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회사라는 건 연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불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평일에는 계속 회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지? 대출 받긴 싫은데 와이프가 집 사자고 하는데 싫어. 대출 받는 게. 근데 돈은 불리고 싶어. 근데 평일엔 회사에 묶여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 방법은 이거밖에 없죠. 가능한 투자처는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투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대부분 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인이 생겨가지고, 코인도 좋다라고 하면서 선호하는데, 남자분들이 주식과 코인을 하는 이유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게 많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여자분들의 입장이 있죠. 특히 결혼 직전인데 남자친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남자친구가 주식한다? 그러면 왜 저래 진짜. 얘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걱정을 해요. 아니 저기 영순아 나 요즘 고민 있다? 그러면 막 카톡 오죠? 뭔데? 그게 나 결혼할 남자친구 있잖아. 근데 얘 지금 주식하고 있어. 뭐야 미쳤나봐. 어떻게 잃었대? 잃었대. 벌써 지금 한 1,000만 원 까먹었나봐. 어떡하지? 나 결혼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산다고 하면은 뭐라고 안 하는데 주식하고 코인하고 있다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야. 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남자니까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큰 걸 사야죠. 큰 걸 사야지 왜 작은 걸 사냐고. 그러니까 대출 받기 싫고 회사 다니기도 싫은 거야. 다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나는 지금 큰 거 한 방이 필요한 거죠. 큰 거 한 방이 필요한데 대출 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급등하는 걸 사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 회사를 다녀봤지만 이런 대화 많이 합니다. 야, 김대리, 이번에 내가 크게 한탕하고 미련 없이 던지고 나간다. 이런 얘기 커피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많이 합니다. 맞죠? 야, 이번에 내가 어디에 몰빵했거든? 근데 요거 느낌 좋아. 이거 딱 2달 뒤면 10배 뛴다. 그리고 나 퇴사한다. 아유, 과장님 꼭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정보 좀.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또 대리나 뭐 주임급들 이런 사람들은 또 친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과장님, 저 다음 주에 퇴사하려고요. 뭐야, 너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저 로또 샀어요. 뭐 로또 사가지고 저 다음 주 퇴사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커피 먹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처음에는 이 가치 투자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대부분 책을 보면서 그래 이 저평가된 걸 사가지고 장기 보유해야지 이러고 하다가 어느 순간 잡주를 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코인으로 갔다가 한 번 더 물려. 그래서 한 번 반짝했다가 내려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바닥을 쭉 가는 이 프로세스를 거의 많이들 가죠. 그러면서 회사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래서 주식도 보통은 여자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식도 여자가 잘해. 이게 기사입니다. 2011 주식 열심히 사고 파는데 수익률 꼴찌는 20대 남자다. 1등은 30대 여자다. 보면은 20대 남자의 수익률이 3.8%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동학개미 운동 일어나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막 다들 돈 싸들고 주식 갔잖아요. 근데 20대 남자는 3.8%. 근데 20대 여자는 21%를 법니다. 아니 20대 남녀면 사실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지식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도대체 수익률이 어떻게 이렇게 7배나 차이가 나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그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이 20대 남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회전율이 68.33배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20대니까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투자 패턴을 보니까 총 6,800만 원어치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못해. 그러니까 100만 원 넣은 사람은 6,800만 원어치를 샀다 팔았다 하니까 조금 오르면은 팔고 내려가면 또 팔고 뭐 물렸다고 또 물타기 했다가 또 팔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이 남자들 특히 20대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크게 보면은 남자들은 대부분 마음이 급해요. 어떻게든 한 방 빵 터트려가지고 퇴사. 남자들은 항상 퇴사를 꿈꾸기 때문에 빵 터트린다 이거고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냥
저는 뭐 크게 안 바래요. 그냥 잃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이 투자를 하죠. 이런 거는 사실 커뮤니티 같은 데서 봐도 많이 알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라고 한번 쳐보면 어떨까? 이런 글이 많을까? 한번 봤더니 진짜 많아. 물론 이분들이 다 남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자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길래 이번에는 안 팔아보려고. 이러다가 더 막 지하실 가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 본인 이야기 같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럼 여자들은 무조건 성공하냐 이거죠. 여자들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너마이트 맞은 거는 개미들이다. 그래서 빅히트 주식 때문에 이혼 위기입니다. 라는 기사가 작년에 한번 떴어요. 빅히트, 지금은 이제 하이브로 바뀌었는데, 그게 작년 10월 15일에 상장이 됐죠? 그러면서 시초가가 27에서 35로 팍 뜁니다. 그리고 나서 막 내리꽂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보세요. 한 40대 남성은, 제 아내가 이 BTS 팬인 암입니다. 그래서 이 빅히트는 무조건 뜨기 때문에 돈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천만 원 넣었다 이거죠. 근데 1,500 손해봤다. 뭐 이런 기사가 막 떴어요. 그래서 아내가 팬이라고 5천 넣었는데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5천 넣었다가 이게 뭡니까? 라고 작년에만 해도 했던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한번 내려가다가 다시 쭉쭉쭉쭉 가더니 지금은 어디까지 갔어요? 35만 원까지 갔어요. 결국에 이 암이었던 이 아내분이 장기 투자를 만약에 했었다면 이게 또 성공하는 거죠. 또 성공.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걸 가지고 있었다면은 여자들이 승리했다. 이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은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여자 말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뭐 왜 남자 편 안 들어줍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뭐냐면 이게 이 여성이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이 투자를 잘하는 이 성향이라는 게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남자들한테 있을 수도 있고 여자들한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여자는 무조건 잘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저도 남자니까 우리 남자들도 좀 깨닫고 성향을 좀 바꿔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의 성향을 좀 투자할 때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 제가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1번, 이 근거 있는 투자를 해요. 보통 이 여성분들은 근거 있게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는요 방탄소년단을 좋아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정말 뜰 것 같아요. 그러면 사는 거야. 그리고 이런 분도 많아요. 20대 여자분들 중에 미국 주식하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요 아이폰만 써요. 왜요? 갤럭시 안 쓰세요? 저는 아이폰이 좋은데요. 그래서 애플 샀어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 그리고 룰루레몬이라고 있죠. 운동복입니다. 룰루레몬 입어봤는데 짱 좋아요. 이거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러 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분들이 뭐 PER을 알고 뭐 PBR 알고 뭐 ROE를 따지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니까 좋은 거야 이게. 그럼 이거 사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돈을 벌어. 근데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이 차트를 보니까요, 이게 지금 720원짜리 주식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500원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단 말이지. 이게 터질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한번 살짝 올라왔거든요. 이 차트가 이게 지금 로켓 쏘는 차트거든요. 막 이러고 있어 남자들은.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코인에서 다음 순서는 뭐죠?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인터넷에 댓글이 누가 달아줍니다. 다음은 이거 아닐까요? 하면 고견 감사합니다. 누가 달았는지도 모르는데 님 믿고 저 뭐 천 넣습니다. 뭐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뭐 하죠? 다 같이 기도를 해. 이 남자들의 투자법입니다 이게. 남자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한번 터지는 거. 그리고 이 두 번째 성향은 이런 거죠. 좀 안정지향형이에요.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약간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배를 버는 것보단요, 좀 안전하게 안 잃으면서 쭉쭉 가고 싶어요. 이런 성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위쪽에 좀 더 강하죠.
어떻게 2배 뛰는 거 없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거 없냐? 야, 뭐 좋은 거 없냐? 야, 소스 없냐? 맨날 그러고 있어. 커뮤니티 가보세요. 코인 추천해주세요. 이러고 있어, 맨날. 뭘 추천을 해? 누군 줄 알고. 아, 이런 거 있어요. 2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50% 확률로 100억을 줍니다. 그리고 100%의 확률로 10억을 줍니다. 이거 뭐 누릅니까? 남자들 이거 눌러요. 남자들 이쪽 많이 눌러요. 여자들은 어디 누를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누르는 사람도 있지만 여자분들은 이쪽을 많이 누를 거야. 성향상. 아니 10억이면 됐지. 왜 100억을 합니까?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게 기대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50%이기 때문에 이게 곱하기 50%를 하게 되면요. 이게 사실상 50억짜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10억입니다. 그럼 이게 5배 아닙니까? 5배 버튼인데 이걸 눌러야죠. 하면서 딱 누르고 빵원 받고 여기 요거 누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남자들의 성향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기본을 챙기는 거죠. 뭐냐면 남자분들한테 제가 좀 상담이나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부자 되고 싶습니다. 부자 되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여자분들한테 어떤 상담이나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저 돈 벌어서 집 사고 싶어요. 집을 사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이게 달라요, 성향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집을 사든 안 사든 상관없어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 우선. 근데 여자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기보다는 우선 집을 좀 어떻게 사고 싶어. 집 사고 싶다는 게 훨씬 많다. 그래서 2030 미혼분들한테 상담을 해보면은 남자분들은 저는요 막 다주택 할 거고요, 막 여러 개 살 거고, 막 뭐든지 상관없고요, 막 저는 막 엄청 빨리 부자 될 겁니다,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 뭐 30살인데 40까지 뭐 50억 버는 게 목표입니다, 막 이래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50억 버는 게 목표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뭐죠? 저 그냥 집 하나 좀 하고 싶어가지고 뭐 돈 있는데 조금 불려보고 싶어요, 뭐 이런 정도. 이 시작부터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믿음과 인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런 게 있어요. 뭐냐, 작년에 그 코로나 막 터지고 그랬을 때 그때 막 인버스니 막 레버리지니 막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놓고 뭘 사는지를 봤다 이거죠. 근데 여자분들은 삼성전자를 사. 1위가. 2위는 카카오야. 이거 당연하겠죠? 삼성전자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이고 카카오톡 많이 쓰니까 맞죠? 이런 거를 사는데 남자들은 뭐 사? 인버스 2배. 곧버스를 사는 거야. 1위를. 그리고 2위는 삼성전자. 레버리지 쓰고 신풍제약, 시젠 이런 거 사러 갑니다. 맞죠? 그 주식 회전율도 봐봐요. 남자가 훨씬 많이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이 열차 타고 지금 간다 이거지. 나는 지금 우주로 간다. 이번이 기회다라고 타고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인버스 봐. 선물 인버스 보세요. 그냥 내리꽂잖아요. 그래서 20대, 뭐 30대 남자분들이 작년에 주식을 진짜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돈 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하락에 베팅해보자. 나는 이 떨어지는 칼날에서도 돈을 번다라고 했다가 다 칼 맞는 거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생각을 바꿔야지만 사실 행동이 바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 저도 남자니까 잘 알아요. 생각을 안 바꿔. 생각을 잘 안 바꿉니다. 나는 무조건 곱하기 2야. 나는 무조건 뭐 배로 벌어야 되는 거지. 뭐 1년에 10%? 저 감질납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50%는 괜찮대. 이거 곧 회복합니다. 막 이러고 있어. 10%는 별론데 마이너스 50은 또 쿨하게 인정해. 이게 약간 남자들의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지 내가 안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성향이 투자에 맞는가를 사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댓글에도 저는 여잔데 안 그런데요? 저는 남잔데 안 그런데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게 맞는 얘기죠. 근데 일반론적으로 남자들이 좀 그렇게 하는 게 보이고 실제 그런 통계에서도 나온다. 그러니까 내 성향이 투자에 맞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남자들, 저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도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자.
맨날 곧버스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코인 들어가서 이번에 또 비트코인 또 폭락하니까 막 그 모니터 부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성향으로 좀 바꿔보자. 그래서 투자에 잘 맞는 성향으로 바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